안녕하세요, 저도 MD 내공입니다. MD 스핑입니다. 매달 새로운 제품이 출시되는 게 기쁨이죠. 네. 저희의 기쁨입니다. 11월 새 친소는 다소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사실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시에라자드가 이제 매장 지하 1층에 확장 공사를 하면서 신제품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냥 많이 들어온 게 아니고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네. 그래서 준비하는데도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렸고 이번 영상도 굉장히 길어질 것 같다라는 그런 찐한 예감을 해봅니다. 바로 시작해보죠. 첫 포문을 열 브랜드와 모델은 IFI 오디오의 젠덱 시그니처 V2와 젠켄 시그니처 6XX 모델입니다. 기존에 젠덱 V2, 젠켄 이렇게 해가지고 2세대 모델이 있었는데 시그니처 모델, 업그레이드판 모델이거든요. 가격이 약 2배 정도 뛰었고 좀 더 중후하고 시크한 이제 컬러가 이제 적용되면서 좀 더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젠켄 시그니처 6XX의 6XX는 그 제나이저 모델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H650을 튜닝해가지고 그 드랍에서 6XX라는 이름으로 팔고 있는데 이게 좀 많이 팔렸나봐요. 그래서 이 모델을 좀 중점적으로 튜닝을 해가지고 앰프 버전을 내놓았습니다. 요새 신모델 나오면 금액이 2배씩 올라가는 게 약간 유행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시그니처라는 게 이제 고급 모델에 들어가는 수식어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그 젠덱, 젠켄, 젠블루 요 탑 시리즈로 좀 인기를 많이 끌었으니까 고급형 모델에 대한 수요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적합한 제품이 출시됐다, 적합한 시기에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사실 또 이제 그 젠 시리즈의 정체성 또는 타겟층이라고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입문하기 쉬운 금액대였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한 번에 좀 높아진 거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기존의 거 쓰고 계시다가 분명히 업그레이드를 하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 다음 모델이 너무 높아요, 금액이. 그래가지고 한번 거쳐가는 모델로 적절하게 출시됐다는 생각입니다. 네. 다음 모델은 소니의 XB610N 모델입니다. 소니가 이제 다양한 수요층을 좀 충족시키기 위해서 엑스트라 베이스 모델, 고역 특화 모델 이런 식으로 좀 내놓고 있는데 XB 시리즈는 아주 옛날부터 쭉 이어져온 전통적인 라인업이에요. 저음이 아주 빵빵 터지는 사운드가 아주 일품인 라인업인데 이번 XB910에는 거기다가 노이즈 캔슬링까지 탑재된 모델이고요. 20만원 초반대로 가격도 부담스럽지 않고 이 저역의 박진감이 다른 이어폰, 헤드폰과는 확실히 궤가 달라가지고 정말 박진감 넘치는 사운드를 들을 수 있습니다. 저음이 아주 끝내줘가지고 제가 이 헤드폰 들었을 때 약간 이어패드에 진동 기능이 있나 싶을 정도로 아주 재밌는 떨림을 선사해줬었어요. 예전에는 소니에서 플래그십 제품에 붙는 모델명이 이제 1000X라고 있잖아요. 1000X 시리즈랑 갭이 좀 차이가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XB 시리즈는 좀 약간 입문 하시는 분한테 좋은, 그런 분들한테만 좋은 제품이었는데 퀄리티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서 이제는 그 1000X라는 제품군하고 갭이 좀 줄어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만원 금액대에서 좀 추천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 있어요. 제가 굉장히 강조하는 기능 중에 멀티 포인트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의 기능을 동시에 연결해놓고 쓰는 기능인데 이게 이 모델부터 지원이 됩니다. 전 사실 소니 같은 초거대 브랜드가 왜 1000X 시리즈에 이 멀티 포인트를 안 넣어주는 거지? 라는 그런 강한 의구심이 있었는데 2022년에는 M5가 나올 텐데 여기에 이제 멀티 포인트가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다음 모델은 PO의 FH5S 프로 모델입니다. 내공님이 극찬을 했던 모델이었는데 이게 이제 프로 버전으로 다시 나왔습니다. 좀 더 고급 케이블이 껴져서 이제 바뀌어서 나왔는데요. 이전에 FD3도 FD3가 있고 FD3 프로가 있었어요. 전체적으로 저음의 양감을 좀 덜어내고 좀 더 해상도와 두드러지는 그런 튜닝을 갖고 있었는데 이 모델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기존에 좋은 커스텀 케이블을 갖고 있으면은 좀 더 저렴한 기본 모델을 구매하셔서 끼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나는 그냥 한 번에 원샷 원킬로 끝내고 싶다. 그러면 뒤에 프로가 붙은 모델을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FD3도 마찬가지였는데 이 케이블이라는 거를 아예 안 믿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은 이제 FD3랑 FH5S 요 모델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도 케이블이 중요하지 라고 여기시는 분들은 각각의 이제 프로 모델을 구매하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케이블에 대해서 효과에 긴가민가 하시는 분들, 진짜 케이블이 소리에 변화가 있어? 라고 의심이 드시는 분들은 이게 아주 좋은 모델입니다. 왜냐면 비교해 보시면 되거든요. FD3도 그렇고 FH5S도 그렇고 프로 모델과 일반 모델의 차이점이 케이블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케이블이 어떻게 소리에 영향을 주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요 두 모델들
총 4개죠. 이 모델들을 테스트해 보시면 나름의 결론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모델은 에티모틱의 에보입니다. 기존에 싱글 BA를 사용한 ER4 모델이 유명했었고 엄청 오랫동안 롱런하면서 판매가 됐었는데 이번에 3BA, 다중 BA 모델로 된 모델을 새로 출시했습니다. 기존에 있던 원통형 디자인에서 벗어난 좀 더 묵직하고 거대한 하우징을 갖게 되었고 사운드는 여전히 에티모틱의 이런 아이덴티티가 여전히 강조된 사운드입니다. 원음지향적이고 심심한 듯한 느낌이 좀 배겨 있는데 에티모틱 사운드를 여전히 애정한다, 근데 좀 업그레이드된 느낌을 원한다 하면 이 모델이 좋을 것 같고 좀 더 재미있는 사운드를 원했는데 에보를 찾으면 다분히 좀 심심한 느낌을 여전히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에티모틱 특유의 이제 플랫한 사운드를 원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되게 이제 기존의 ER 시리즈가 외관이 그렇게 호감이 아니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외관보다 조금 더 고급스러운 외관, 그리고 이게 그냥 꽂는 게 아니고 걸어서 착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탁월한 고정력을 좀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그 두 가지 이유만으로 이 모델을 구매하실 이유는 충분하다고 생각이 돼요. 에보도 노즐이 길긴 긴데 이 착용 방식 차이 때문인지 ER4 같은 모델보다 덜 딥하게 들어가가지고 착용감이 많이 괜찮아졌더라고요. 네. 다만 저는 조금 아쉬웠던 거는 케이블이 너무 가늘어가지고 이게 잘 꼬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차기 모델에서 좀 개선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차기 모델이 몇 년 뒤에 나올까요? 그러게요. ER 시리즈 에보도 나온다고 한 지가 뉴스가 본 게 한 1년 된 것 같은데 저는 어쨌든 언젠가 나오겠죠. 그리고 이 모델이랑 이름이 똑같은 모델이 다른 브랜드에서도 나올 거예요. 네. 사실 똑같은 이름을 가진 모델이 있긴 하죠. 이펙트 오디오의 케이블 이름도 에보 시리즈가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어폰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곧 나올 예정이니까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에티모틱에서 필터 튜닝 키트도 새로 출시됐는데요. ER3, ER4, 에보 모두 여전히 그 얇고 긴 노즐을 채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모델들에 모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필터입니다. 5가지 필터가 제공되고 있고 2쌍씩 제공됩니다. 이어솜처럼 이렇게 그냥 쉽게 뺐다가 꼈다가 재활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드라이버를 꽂아서 찢어가지고 갈아 끼울 수 있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이게 재활용이 안 돼요. 동봉된 팁을 일단 한 번씩 다 사운드를 좀 느껴보시고 마음에 드는 걸로 이제 정착을 하시거나 좀 그때그때 바꿔 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키트라는 게 사운드 변화를 주는, 그러니까 직접 다이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라는 게 이게 굉장히 마이너한 제품이에요. 고가 이어폰을 구매하시는 분들도 약간 전체적으로 보면 소수일 텐데 거기에서 내가 사운드를 좀 개조해 보겠다 이러시는 분들은 정말 소수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근데 이제 에티모틱이니까 이런 거를 낼 수 있다고 보고요. 에티모틱이 원래 이제 브랜드 이름이 에티모틱 리서치거든요. 연구 뭐 이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런 느낌을 전달하고 싶은 게 그 브랜드의 약간 특징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애초에 이런 이제 튜닝 키트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많이 팔릴 그 제품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금액을 굉장히 높게 잡을 법도 한데 금액이 생각보다는 굉장히 저렴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직접 체험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모델은 아스테린컨에서 최초로 콜라보가 아닌 독자적으로 선보인 모델입니다. AK01이고요. 이전에는 뭐 JH 오디오나 뭐 파이널이나 뭐 기타 등등의 브랜드와 콜라보해서 제품들을 선보였는데 이게 아무래도 남의 몸 이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여러 가지를 좀 녹여내려다 보니까 한계 아닌 한계가 있었어요. 이제 이번에는 AK가 진짜로 추구하는 사운드의 느낌과 디자인하면 또 AK를 빼놓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어폰 유닛 디자인도 이제 AK스럽게 잘 만져가지고 선보인 모델이라고 볼 수 있고요. 드라이버 구성은 이제 초소형 평판형 드라이버가 하나가 들어가 있고 2개의 BA 그리고 5.6mm 다이나믹 드라이버가 결합된 구조입니다. 사운드는 전체적으로 좀 슴슴하고 좀 넓은 음장감을 갖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도 약간 파이널의 A3000이라는 모델의 사운드가 좀 유사한데 좀 더 그거보다는 좀 소리에 엣지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름이 제로원이잖아요. 네. 약간 0부터 시작하겠다라는 그런 약간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 제품 듣고 나서 느낀 점은 AK의 첫 번째 DAP 이름이 AK100이었거든요. 네. 출시된 지가 한 9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게 이제 AK의 시작이었었는데 그 느낌이 조금 났어요. 이어폰 독자 제작은 지금 처음이다 보니까 DAP를 처음 만들었을 때를 생각하고 만들었습니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전 받아들여졌거든요. AK 특유의 약간
귀족적이고 고급스럽고 우아한 그런 음색을 많이 탑재하고 있는 모델이고요. 기존에 이제 콜라보한 제품들이 아까도 말씀을 비슷하게 하셨지만 AK가 묻었다라는 느낌으로 저는 약간 그렇게 달갑지는 않았었거든요. 네. 각자의 개성이 절묘하게 조합된 게 아니고 약간 이도저도 아닌 그런 느낌이 좀 있었는데 이번에 제로원 같은 경우에는 AK 브랜드 독자적인 그런 음색을 띠고 있기 때문에 AK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좀 선택할 수 있을 만한 여지가 높을 것 같아요. 네, 다음 모델은 PEP11이라는 모델이고요. 네, 제로원에 들어가 있는 케이블의 4.4단자 버전입니다. 네, 은도금 동선이고요. 원래 아스테랭컨 하면은 2.5단자 밸런스 단자가 유명했는데 이제 시대가 좀 4.4로 넘어가다 보니까 이 케이블이 이제 2.5단자 버전 안 나오고 4.4단자 버전만 나왔어요. 그래서 AK가, 그러니까 DAP 자체가 이제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AK가 이제 4.4 단자를 채용해주는 거는 감사한데 케이블은 4.4가 별매라는 거를 봤을 때는 아직도 2.5를 더 우대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다음은 아스테랭컨 SE180 DAP 모델에 낄 수 있는 사운드팩 모듈 SAM3가 새로 나왔습니다. 이전에 SAM2 사운드가 약간 음의 임팩트와 다이나믹함이 강점이었다면 SAM3에서는 좀 더 하늘하늘하고 여보컬에 좋고 음장감이 돋보이는 사운드 튜닝을 갖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뉘앙스가 좀 더 아스테랭컨이 좀 추구하는 사운드의 느낌과 맞지 않나 싶은데요. 클래식 어쿠스틱 여보컬 그런 좀 넓은 울림통과 메아리가 좀 강조되는 음악에 좀 더 강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모듈을 통으로 교체하는 방식이잖아요. 네. 근데 처음에 했을 때 진짜 던지고 싶었거든요. 네. 되게 빡빡해가지고 이게 손가락에 힘이 다 풀릴 정도로 힘을 많이 주고 막 이랬었는데 네. 이것도 계속 하다 보니까 잘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역시 시간에 장사 없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다시 오셔가지고 해보시면 느낌이 많이 좀 바뀌실 거예요. 아무래도 많은 연구 결과와 이제 경험에 의해서 만들어진 방식이다 보니까 네. 시간이 지나면 괜찮더라고요. 네. 큰 무리가 없었습니다. 네, 다음 모델은 아스테랭컨 SR25의 세컨드 버전 MK2 버전이 나왔습니다. 기존과 거의 디자인 틀이 거의 같아요. 네, 그냥 색깔만 다른 모델 같았었는데 이번에 4.4단자가 새로 또 적용되면서 거의 모든 신제품이 이제 크기를 불문하고 작은 것까지 이제 4.4단자를 넣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미니멀한 사이즈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단자를 많이 넣어줬다는 거는 개인적으로 반가운 일인데요. 1세대 모델보다 사운드도 좋아졌어요. 단순히 디자인이나 4.4단자만 넣어준 차이가 아니라 이전보다 사운드도 좀 더 풍부해지고 밀도감 있고 부드러워지면서 음악 듣는 맛이 훨씬 좋아진 이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블 오디오의 포커스 프로입니다. 네. 또 하나의 고가 코드리스가 등장했습니다. 저는 이제 전작인 이 팔콘이라는 이어폰이 만족도가 되게 높았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모델을 되게 기다렸었는데 네. 그게 이제 팔콘 프로였고 그거 당연히 한국에 들어올 줄 알았는데 안 들어왔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그 갈증이 극한에 달한 상황이었는데 네. 생각보다는 빨리 출시됐어요. 포커스 프로라는 신제품이. 그래서 역시나 이제 고음 지향적인 코드리스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점에 비추어 보면은 이 포커스 프로가 앞으로도 계속 인기를 얻을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드네요. 네, 특이하게 구조가 이제 1DD 2BA 하이브리드 구조로 기존에 볼 수 없었던 코드리스 구조고요. 음의 명료함이 엄청나가지고 이전에 했던 저음 강주형 이런 코드리스들과 대비해서 확실히 좀 개성 있는 사운드를 연출해내고 있습니다. 어플에서 이제 다양한 EQ를 조절할 수 있는데 이게 워낙 잘 먹어가지고 재미있는 사운드를 연출할 수도 있고요. 다만 이 거의 50만 원에 근접하는 가격대에 비해서 노이즈 캔슬링에 빠진 건 좀 아쉬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작자 말로는 이제 사운드에 방해된 요소를 좀 빼고 싶었다고 하는데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운드보다 약간 그래도 노캔을 좀 더 기다리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네. 참 딜레마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노이즈 캔슬링이라는 게 무조건 음질에는 안 좋은 기능이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좀 이게 음질에 그러니까 신경을 쓰는 브랜드는 빼고 싶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노캔이 없으면 야, 왜 이 금액인데도 노캔도 없냐? 이런 얘기를 또 듣게 된단 말이에요. 참 딜레마입니다. 네, 다음은 ORB라는 일본 브랜드의 글로리포스라는 모델입니다. 투명한 GL 그리고 안에 조그맣게 박혀있는 이제 다이나믹 드라이버가 인상적인 디자인인데요. 홍콩 브랜드 HM사 이어폰과 약간 비슷한 뉘앙스의 디자인을 갖고 있어요. 근데 사운드도 HM사를 약간 닮은 느낌을 얼핏 받았어요. 이게 약간 눈에서 봐서 소리를 들어서 그런지 약간 그런 영향을 받았는데 닮은 뉘앙스를 내주면서도 사운드가 좀 더 부드럽게 가다듬어져가지고 듣기 편했던 느낌이 있었던 이어폰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놀랍게도 비슷한 의견이네요. 저도 이 제품 딱 듣자마자 이거 HM 소리인데?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그리고 아주 감성적인 울림과 잔향이 있어가지고 요새 조금 유행하는 되게 깔끔하고 투명하고 깨끗한 그런 사운드는 분명히 아니라는 생각이고요. 약간 여리면서도 부드럽고 되게 특이한 분위기를 만드는 이어폰이라서 약간 특이한 소리를 좋아하시는 분들 아니면 또 이제 그 감성적인 그런 소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 이어폰입니다. 다음은 수어르의 뉴 아리아입니다. 수어르 엔트리급 정도 해당되는 모델인데요. 이거보다 더 저렴한 모델이 한 모델 있긴 있었는데 약간 그거는 정식 모델보다 약간 파생 모델 같은 약간 그냥 보너스 모델 같은 느낌이어서 저는 이 모델을 좀 더 정식 엔트리 모델이라고 좀 얘기하고 싶은데요. 10만 원 넘는 살짝 넘는 가격대 치고 되게 만듦새가 고급스러워요. 중후한 매트한 블랙에다가 금색 줄이 이렇게 샥샥 가 있는데 되게 비주얼이 멋졌고, 근데 뉴 아리아의 사운드는 약간 엔트리 모델이어서 그런지 이 포텐을 좀 감춰놓은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전반적으로 약간 무난하고 부드럽고 좀 묻어가는 사운드 튜닝을 갖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이제 확장되면서 수어루라는 브랜드가 들어왔잖아요. 이 수어루라는 브랜드는 일단 이름도 특이하고 패키지가 굉장히 개성 있죠. 이 개성 있는 패키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되게 들어보고 싶은 브랜드였는데 마침 대거 들어와가지고 즐겁게 들었는데 많은 분들이 수어루 하는 이유가 이 첫 모델부터 바로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가격 대비해서 상당한 만족도를 보이는 모델이었습니다. 다음 모델도 수어루 모델인데요. 스타필드입니다. 이 모델은 시에라덱에서 취급하기 전부터 이미 많은 입소문과 좋은 사운드 평가를 이뤄냈었던 모델인데요. 디자인이 되게 샤방샤방 밤하늘의 별빛, 그 제목이 스타필드잖아요. 스타필드가 은하수죠. 네, 은하수죠. 네, 은하수의 디자인이 이제 그 이어폰에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는데 가격대가 저렴한 편임에도 불구하고 유닛의 무게가 상당해가지고 이 녀석 사운드가 범상치 않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사운드도 역시 이런 생각과 맞아 떨어졌어요. 되게 울림통 있고 사운드도 되게 준수하고 탄탄하면서 중저역이 살짝 부스트된 앞서 설명한 그 뉴 아리아에 비해서 좀 더 매력 있고 좀 몰입감 있는 사운드를 선사해줬습니다. 저음하고 고음하고 레이어가 분리되어 있는 독특한 느낌이었는데 이게 나쁜 식으로 얘기하면은 저음하고 고음이 따로 놉니다 거든요. 근데 그게 약간 그렇게 나쁘게 얘기하기가 어려운 되게 잘 됐어요. 그게 레이어가 딱 분리되어 있어가지고 독특한 신비로운 느낌을 좀 선사해 주는 것 같고요. 가격대에서 느낄 수 없는 되게 성숙함이 느껴졌거든요. 역시 수어루가 괜찮은 브랜드구나 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제품이었습니다. 네, 다음은 KXXS 크스라고 부르는데요. 수어루에서 가장 대중적으로 가장 좋은 소리를 목표로 만들어졌다고 하네요. 20만 원 중반대의 가격인데요. 앞서 설명한 그 스타필드 대비해서 사운드 캐릭터는 전반적으로 좀 무난해진 느낌인데 사운드의 이런 기본기 그리고 해상도 같은 게 좀 업그레이드가 된 게 느껴집니다. 다음은 블레싱 2입니다. 1DD 4BA 모델이고요. 청량한 고역과 입체감 있는 사운드가 장점입니다. 보통 여보컬의 강점 있는 이제 대표적인 모델로 오디오 테크니카 LS200IS라는 모델이 있었는데 이 모델이 좀 제대로 수급이 안 되다 보니까 되게 공백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좀 사운드가 좀 이렇게 좀 옅다 보니까 커스텀 케이블을 좀 끼기를 권장했었는데 블레싱 2를 구매하면은 이제 그냥 원샷 원킬로 이 부분이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하이브리드에서 이제 1DD가 들어갔는데 이 다이내믹 드라이브의 존재감이 그렇게 크진 않아가지고 이런 다이나믹함이 살짝 부족했던 건 좀 아쉬웠었어요. 여성 보컬에 어울리는 제품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도 이제 오디오 테크니카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 사실 50만 원 언더에서 여보컬 이어폰 추천해주세요 라는 질문을 좀 종종 받았었거든요. 종종 받으십니까? 저는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이제 오토의 제품이 없다 보니까 딜레마에 좀 빠졌었는데 이게 딱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는 모델이 됐습니다. 다음은 수어의 오픈형 이어폰 샤콘느라는 모델입니다. 40만 원 중반대로 가격이 꽤 나아가는 편인데 근래에 선보이는 뭐 피오의 EM5나 오디오 테크니카의 CM2000Ti 이런 제품들이 모두 고가 30만 원 이상의 제품이었거든요. 요즘에 오픈형 이어폰이 수요가 좀 적잖아요. 어쩔 수 없이 가격을 높게 잡았나 싶었는데 이런 제품들이 전반적으로 앰프를 거치거나 좀 출력이 강한 기계 물려야 좀 포텐이 나오고 이전 오픈형 이어폰에 비해서는 좀 직관적인 퍼포먼스는 좀 약하더라고요. 좀 사운드를 넓게 갖고 하고 무대를 넓게 그리는 그런 사운드 튜닝을 갖고 있고 개인적으로는 생긴 거에 비해서 저역이나 중저역의 이런 양감 같은 게 충분히 확보되지는 못한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좀 아쉽게 나갔습니다. 흔치 않은 고가 오픈형 이어폰이고요.
그러니까 오픈형 이어폰 자체가 이제 희귀하기 때문에 선택지가 많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 제품도 선택지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아무리 이게 EST가 잘 소리가 튜닝이 돼가지고 이게 오픈형 같은 소리가 납니다라고 제가 얘기는 자주 하지만 실제 오픈형하고 소리는 같지는 않거든요. 그런 EST나 잘 튜닝된 BA에서 느낄 수 있는 고음의 샤랄라 하는 거랑은 차이가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근데 솔직하게 얘기하면 이게 음질로서 따졌을 때 가성비가 좋다고는 생각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어쩔 수가 없는 게, 이게 지금에 와서는 이 오픈형 이어폰이라는 게 이제 대중적인 세팅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성비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긴 합니다. 네, 다음은 소울의 베리에이션입니다. 네, 베리에이션은 1DD, 2BA, 2EST 트라이브리드 모델인데요. 블레싱2도 좋았지만 이 저역의 좀 어택감 같은 게 좀 아쉬웠다면은 베리에이션을 좀 보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음악적인 뉘앙스가 나오고 저음도 좀 쫀득쫀득하게 나오고 탄력 있는 사운드가 나오면서 음악적으로 훨씬 더 재밌는 사운드가 연출되는 이어폰이었고요. 제가 실제로 만져봤는데 고급미가 좀 살짝 부족한 느낌을 받았어요. 만약에 이 사운드급의 디자인이나 뭐 케이블을 좀 더 업그레이드 했었으면 아마 100만 원을 받았어도 좀 괜찮지 않았을까 싶은 모델이었습니다. 일단 트라이브리드가 굉장한 고급 기술이죠. 서로 다른 드라이버 3개를 넣은 거니까 굉장한 기술이라서 보통 고가인데 100만 원 밑에 트라이브리드가 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굉장히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트라이브리드라서 그런 것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모델이기도 하고요. 꽤 분위기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보통 이제 중급이랑 저급이라고 하니까 좀 말이 이상한데, 하여튼 그런 단계보다 딱 상급으로 넘어가는 순간 느껴지는 게 약간의 힘이 빠지면서 약간은 차분해지는 그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이 모델부터는 그 차분함을 좀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다음은 소로의 이제 플래그십 이어폰 일루미네이션입니다. 싱글 다이내믹 드라이버가 사용됐고요. 밀도감이 묵직하고 고급스러운 사운드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음톤이 무겁고 엣지 있는 사운드를 내주고 있고요. 개성적인 느낌은 좀 부족한데 기본기 탄탄하고 정석적인 느낌, 거기에 최소한의 MSG가 거들어주는 그런 느낌을 갖고 있었습니다. 네, 기존에 이제 베리에이션이 약간 힘이 빠졌길래 최상급인 일루미네이션도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 싶었는데 갑자기 근육 빵빵맨이 됐어요. 다이나믹 드라이버의 이어폰들이 대부분 약간 이런 성향이긴 한데, 어쨌든 한 브랜드의 플래그십다운, 이 대장다운 포스를 느끼는 그런 사운드를 가지고 있고요. 강렬한 에너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귀에 아주 마구마구 때려박는 그런 느낌도 좀 있는데, 그러면서도 우아하고 고풍스러운 느낌도 있어요. 되게 신기한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일루미네이션이 약간 그 현란하게 빛나는 빛의 향연이잖아요. 보는 방향이나 각도에 비해서 다 이제 빛깔이 바뀌고 그럴 텐데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약간 카멜레온 같은 느낌 있었습니다. 네, 다음 소개드릴 모델은 라이트 하모닉이라는 브랜드에서 나온 두 모델인데요. 메라와 메라 시그니처가 있습니다. 메라는 이제 색깔이 약간 캠프파이어 아이오 모델을 닮았어요. 브랜드도 미국 브랜드거든요. 그래가지고 약간 아이오를 약간 떠올리면서 들었는데 사운드도 약간 아이오를 닮았더라고요. 아이오는 이제 2BA 모델로 약간 V자 사운드인데, 이 모델은 이제 싱글 DD가 사용됐거든요. 아이오의 사운드를 DD로 풀어냈다라고 좀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되게 묵직한 어택감과 약간 돌진적인 저돌한 풍부한 사운드를 내줬고요. 이제 몇몇 후기가 있었었는데, 이제 이어팁과 케이블을 꼭 잘 바꿔서 잘 들어봐야 된다라고 했었는데, 저희가 일단 기본적인 걸로만 들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약간 음이 좀 정돈되지 않은 약간 러프한 그런 아쉬운 부분들도 약간 발견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캠프파이어 오디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라이펜타가 떠올랐어요. 매제 라이펜타가 떠오르는 외관이었습니다. 일단 무게중심이 상당히 좀 낮게 느껴졌고 해상력이 아주 뛰어나고 깔끔하다 이런 느낌보다는 약간 분위기로 승부하는 타입이라고 느껴졌어요. DD 드라이버의 사운드를 잘 표현한 제품인데 좀 비슷한 느낌 받았어요. 약간은 약간 불안정한 느낌이 좀 있고 거칠거나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서 아마도 말씀하신 것처럼 테이블이나 이런 거를 좀 교정을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다음은 메라 시그니처 모델인데, 이 모델 특이하게 왼쪽 모델이랑 오른쪽 모델 색깔이 달라요. 약간 아우스르백작 같은 비주얼인데, 메라가 좀 독불 장군 같은 사운드였다면 이 제품은 해상도를 많이 끌어올리고 밝고 차분한 그런 사운드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되게 해상도가 이제 되게 입체감 있고 분석적이고 딱딱 쪼갠 느낌이어가지고 이게 싱글 DD인데도 불구하고 다중 BA를 사용한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메라에서는 잘 못 느꼈는데 이 모델이 되니까는 확실히 미국 브랜드가 맞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육중하다 못해가지고 자신감이 흘러넘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 미국 브랜드 중에 가장 유명한 게 엠파이어도 있지만 캠프파이어도 있기 때문에 그 브랜드에 약간 정면으로 대항하려고 하는 그런 포스가 느껴졌습니다. 너무 좀 공격적이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해요. 야생성이라고 해야 되나?
네, 다음은 어뉴라는 브랜드 X1이라는 모델입니다. 1DD 4BA 하이브리드 모델이고요. 약간 순백의 도자기를 본 듯한 이런 디자인입니다. 이게 알루미늄 합금 하무징으로 만들어졌다고요. 딱 들어보니까 꽤 묵직한 느낌이 전해지더라고요. 이 모델은 독특하게 이어폰 하우징 바깥쪽에 사운드 필터 모듈이 있어요. 세 가지가 있는데 뭐 레드 필터, 블랙 필터, 블루 필터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서 고음형, 저음형, 밸런스형 이렇게 색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과연 이제 비슷한 게 저도 딱 보자마자 약간 백자? 이런 느낌이 딱 들었었거든요. 외관이 되게 단단하고 타이트한 느낌인데 실제로 들어보면은 약간 절제되어 있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외관에서 느껴지는 거랑 실제로 들었을 때 느낌이 좀 달라서 옷 입었을 때는 잘 몰랐는데 딱 벗으니까 굉장한 근육질 약간 이런 느낌이 좀 드는 반전이 있는 제품이었고요. 생긴 거 완전 고음만 나올 게 생겼는데 생각보다 부드럽고 탄탄하더라고요. 다음은 텐치짐 브랜드입니다. 텐치짐이라는 브랜드 제품도 3가지가 들어왔는데 텐치짐 브랜드가 어감이 되게 재밌지 않아요? 부침개. 네, 부침개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거 텐치침이라고 쓰시는 분도 꽤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특이하지만 특이해서 잊혀지지 않는 브랜드 이름입니다. 텐치짐. 뉴 하나부터 시작하죠. 네, 텐치짐의 뉴 하나는 깔끔하고 해상도가 좋은 사운드였습니다. 네, 그리고 엣지도 느껴졌는데요. 보통 20-30만원대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 모델도 뭐 피오도 있고 뭐 AW의 뉴에이스 레치 플러스 모델 같은 경우도 있었는데 고급스러운 사운드이면서 약간 어두운 계열의 사운드였어요. 이 부분에서 좀 호불호가 있을 수도 있었는데 이 텐치짐 뉴 하나 그 반대의 사운드, 백의 사운드 그런 느낌을 전해줬고요. 생긴 것만큼이나 깔끔하고 밝고 여보컬도 좋고 만약에 그 블레싱2 앞서 소개한 블레싱2가 좀 더 가격적으로 부담이 있었으면은 뉴 하나가 반값으로 좀 더 괜찮은 선택지가 될 것 같고요. 자역도 괜찮게 잘 나와서 K-POP 사운드에도 좋은 소화력을 가졌다고 느꼈습니다. 오디오 테크니카를 벤치마킹한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오디오 테크니카는 이제 저가형 모델하고 고급 모델하고 소리가 좀 많이 다르거든요. 네. 근데 이 저가형으로 갈수록 약간 타이트하고 둠칫둠칫하는 그런 느낌이 좀 있고 고가로 갈수록 고음이 되게 예쁘게 나오는, 물론 이제 저가형에도 고음의 느낌이 살아있긴 해요. 위주가 저음 위주가 되는 게 차이점이 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이 뉴 하나 모델에서는 오디오 테크니카의 그 저가형 모델들의 소리를 그대로 빼다 박은 것 같은 그런 느낌 받았습니다. 다음 모델은 달링입니다. 사운드도 되게 좀 러블리한 느낌을 전해주는데요. 비주얼이 약간 파이널의 E 시리즈와 F 시리즈를 약간 짬뽕시킨 듯한 느낌을 주는데요. 이게 원통형 디자인인데 특이하게 1DD가 아니라 1DD에다가 2BA를 넣어가지고 하이브리드 모델이에요. 사운드도 약간 파이널의 F 시리즈 느낌이랑 파이널의 E 시리즈 느낌이 잘 융합된 그런 사운드인데 되게 달콤하면서도 밀어주는 힘도 놓치지 않는 그런 좋은 하이브리드의 전형 같은 사운드를 느꼈고요. 이전에 파이널 F 시리즈 들을 때 되게 약간 뼈대가 있고 좀 음의 살집이 좀 부족해가지고 좀 아쉬운 느낌이 있었거든요. 이 부분이 잘 보완돼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그 오테 사운드 같은 게 잘 묻어나 있는데 약간 기분 좋은 운율을 전해줬습니다. 일단 파이널 E5000과 충격적으로 닮은 외관이 약간 굉장히 신경 쓰이고요. 그리고 고급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그러니까 고음이 점점 살아나려고 하는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오테 소리를 좋아하셨던 분들이면은 제 생각에는 달링이랑 뉴 하나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은 저는 이제 딱 그 저가와 중가 그 급에 맞는 그런 오테 사운드를 들려줄 거라고 생각해요. 오테의 재림인가?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다음은 텐치짐의 플래그십 모델 프리즘이라는 모델입니다. 앞선 두 모델 사운드 약간 샤방샤방한 계열이라서 프리즘에서 어떤 활용 점점을 보여줄까 싶었는데 갑자기 사운드가 많이 성숙해졌습니다. 네, 이 샤방샤방한 기운이 잘 느껴지지 않았고 대신에 좀 저역의 타이트한 그런 울림통 같은 사운드가 좋아졌는데 살짝 역변한 느낌이어서 저는 달링이 좀 더 좋았어요. 네. 저는 이제 전체적으로 이 소리의 퀄리티만 놓고 보면은 좀 더 완성됐다는 느낌을 받긴 했어요. 아무래도 그 텐치짐이라는 브랜드 자체에서 바보도 아닌데 더 상급 모델을 더 금액도 높여놓고 안 좋게 만들 리는 없잖아요. 완성도가 높아진 건 맞는데 텐치짐 브랜드를 계속 오테 얘기를 했었는데 이 제품 딱 들어보니까 오테인가? 약간 이런 느낌으로 다시 좀 확신이 좀 낮춰진 느낌? 그러니까 오테에서도 이제 LS200 모델이 있었는데 그게 되게 약간 아이돌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LS300이랑 400으로 가면서 급격하게 노화가 되는 좋게, 굉장히 좋게 성숙해졌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네. 저는 약간 힘이 좀 빠진 것도 같고, 네. 늙었는데? 약간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저도 솔직하게 얘기하면 저도 달링이 조금 더 호감이 가긴 했어요. 네. 근데 어쨌든 더 전체적으로 완성된 모습을 보여주긴 합니다. 네, 다음 모델은 세븐헤르츠라는 브랜드에서 나온 타임리스라는 이어폰입니다. 네, ODG 유클리드가 출시되기 전에 평판형으로 된 이어폰이 두 종이 출시가 됐었어요. PMB라는 브랜드 PP라는 모델이었나? 그리고 이제 세븐헤르츠의 타임레스까지 해서 두 모델이었는데, 두 모델 모두 저렴한 합리적인 가격대, 그리고 이제 기존에 선보여지지 않았던 평판형 드라이버라는 점, 이 두 가지가 잘 맞물려가지고 좋은 인기를 끌었는데, 제가 예전에 지인을 통해가지고 그 PP라는 모델을 들어봤었고, 타임리스는 이번에 매장에 들어오면서 처음 들어봤는데 소리가 꽤 괜찮더라고요. 되게 호감적인 느낌이었는데, 사운드도 호방하고 출력 확보도 잘 되고 대중들에게 호감을 살 만한 그런 여러 가지 적재적소의 요소들이 많이 배겨져 있었어요. 대신에 ODG 유클리드를 딱 들어보니까 이게 평판형이구나 라는 느낌이 있었는데, 타임리스는 약간 평판형이라기보다는 스케일이 좀 큰 그냥 다이나믹 드라이버 사운드 같은 느낌이 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굉장히 마음에 드는 이어폰이고요. 그러니까 음악적으로 제가 이제 자꾸 얘기하는 그런 음악성이 굉장히 뛰어난 이어폰이라고 생각이 들고, 평판형이었잖아요. 네. 근데 그 평판형에서 기대할 수 있는 굉장히 섬세하고 그 정확한 그 쪽이 아니었어요. 비슷한 소감인데, 그래서 저도 그냥 일반 다이나믹 드라이버의 그런 느낌이 좀 더 많이 받았고, 어쨌든 타임리스라는 게 약간 뭐 불멸? 영원? 뭐 그런 뜻이라고 칩시다. 네. 어쨌든 이게 딱 반짝 유행하고 사라지는 그럴 만한 게 아니고, 네. 유행을 타지 않을 만한 사운드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다음은 수어로의 프리미엄급 브랜드죠. 네, 그 소프트 이어스입니다. 먼저 소개드릴 모델은 RS10이라는 모델인데요. 커뮤니티상에서 많은 유저들이 극찬을 아끼지 않았던 모델입니다. 네, RS는 레퍼런스 사운드, 그리고 10은 이제 10BA, BA가 10개 들어갔다는 의미에서 모델명이 이렇게 지어졌는데요. 레퍼런스 사운드를 추구하는 그 모델치고는 좀 고가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고요. 안정감 있고 굵은 엣지 있는 정석적인 레퍼런스 사운드라는 이름이 딱 걸맞는 그런 사운드를 들려줬어요. 저는 당연히 이 브랜드가 수어로라고 관계없는 브랜드인 줄 알았어요. 일단 프리미엄 브랜드라는 것도 처음 알았고, 금액대가 제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높았거든요. 아주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게, 이게 중국 브랜드의 260만 원이라는 고가 이어폰을 살만한가? 이런 고민을 분명히 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사실 제가 갖고 있는 선입관일 수도 있긴 한데, 어쨌든 그 선입관을 무참하게 박살내 버린 제품입니다. 하이엔드 스피커를 모방해서 만들어낸 튜닝 사운드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이어폰들이 몇 가지 있어요. 꽤 고가의 제품들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땐 그 중에서 완성도가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폰에 국한되지 않고 좀 더 넓은 스케일의 그런 사운드를 원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들어봐야 될 이어폰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RS10이 가장 최근 신모델이고요. 이전에 이제 켈베로스라는 트라이브리드 모델이 먼저 선보여졌었는데, 유닛 구성만 다르고 약간 더블 플래그십 같은 모델이거든요. 인터넷 후기 보면은 이 두 모델에 대해서 약간 어떤 분들은 RS10이 더 좋다, 어떤 분은 켈베로스가 더 좋다 이랬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RS10 쪽이 좀 더 평이 긍정적인 게 많았었거든요. 켈베로스는 약간 기본 케이블이 소리를 좀 깎아먹는다, 음질이 좀 아쉽다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제가 들었는데 생각보다는 좀 만족스러운 소리가 들렸어요. 부드러우면서도 넓은 음장감과 자연스러운 하모닉스, 이런 게 RS10보다는 좀 더 제 취향에는 맞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이 켈베로스라는 게 제가 알기로는 머리 셋 달린 그 지옥의 막연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약간 미친 개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듣기 전에는 이름이 켈베로스니까 저는 이제 이름에 대해서 많은 가중치를 주기 때문에 이건 소리가 아주 강렬하겠군 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네. 굉장히 부드럽고 솜사탕 같은 그런 편안한 그런 소리였습니다. 그러면서 섬세하고요. RS10은 이제 이어폰이지만 스피커 쪽으로 조금 더 튜닝이 됐단 말이에요. 네. 근데 켈베로스는 이어폰이에요. 어떻게 들어도.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좀 그 선호도가 바뀔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 제품도 저는 이제 금액에 맞는 사운드는 분명하다고 봅니다. 대장급다운 포스를 풍기고 있긴 해요. 네, 다음은 타이오디오의 세 가지 모델이 있네요. 레가시 2, 3, 4 모델인데요. 레가시 2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1D, 1BA 하이브리드 모델이고요. 저역이 포커스가 맞춰진, 그리고 중고역은 좀 더 무난한 사운드인데요. 개인적으로 20만원 중반대 가격치고 되게 준수한 사운드 밸런스, 음의 완성도, 전반적으로 추천할 만한 하이브리드 모델이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브랜드의 첫인상은 장난감 같다. 다 셋 다 디자인이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들어보면은 엄청 가벼워요. 그래서 착용감이 되게 좋다라는 거는 장점인데 이게 생각보다는 좀 저렴해 보이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 디자인이었고요. 그리고 이 모델뿐만 아니라 세 모델 다 약간 필터가 먹힌 듯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약간 비비드 필터 먹힌 듯한 그런 느낌, 독특한 분위기가 있는데 이게 어색하면은 이도저도 아닌데라는 평가였겠지만 그렇지 않고 되게 있어 보였습니다. 긍정적인 느낌이어가지고 HM 같이 그러니까 좀 약간 독특한 그런 감성을 노래하는 특이한 제품을 원하시는 분들은 들어보실 만한 것 같아요. 다음은 이제 레거시 3 다음 모델인데 금액 차이가 생각보다 많이 안 나요. 네. 그래서 레거시 2의 느낌이 조금 더 강렬해졌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라이브 콘서트 같은 느낌까지 줄 정도로 약간 필터가 더 진해졌어요. 음악을 쥐락펴락 아주 잘 연주합니다. 근데 그게 약간 일반적인 튜닝은 확실히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 모델에는 스위치가 있습니다. 금액 차이가 2랑 별로 안 나기 때문에 더 완성도도 높고 그 다음에 스위치까지 변화도 줄 수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2를 굳이 구매해야 될까? 3를 구매하시면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레거시 3는 레거시 2 대비해서 좀 더 넓은 음장감 그리고 좀 깨어있는 고역을 들려줍니다. 내국님은 굳이 2에서 3로 가야 되나 싶다고 했는데 저는 약간 반대로 2가 좀 더 사운드가 좀 매력적으로 다가왔고요. 물론 그 음의 그 높은 수준 이런 거는 3 쪽에 가까웠는데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좀 더 좀 더 매력적으로 들렸던 2 모델에 좀 더 손을 돌려주고 싶습니다. 네, 다음은 레거시 4 모델인데요. 이 모델은 이제 2와 3의 장점을 잘 융합한 모델이라고 보여지고 가격은 약간 30만 원에 육박하는 살짝 갭이 이제 올라갔죠. 네. 2의 장점인 찰진 저역과 넓은 음장감 있는 그 3의 사운드를 잘 융합해서 종합적인 완성도가 가장 뛰어난 레거시 모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저는 이것도 좀 반대되는 얘기 같은데 약간 다르게 좀 들었어요. 원래 2, 3에 좀 확연한 개성이 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4에서는 그 개성이 좀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약간 일반적인 이어폰, 아까 이제 필터가 있다고 했는데 그 필터가 갑자기 거친 듯한 느낌을 받았거든요. 여전히 그 독특한 무대감이 특징이긴 합니다만 그 약간 그 독특한 분위기는 조금 잃어서 오히려 좀 일반적인 느낌에 가까웠기 때문에 2, 3의 특이한 개성이 너무 좀 부담스럽다고 싶으면 약간의 개성이 좀 가미된 소리를 원한다고 하면 오히려 4가 더 괜찮을 수도 있겠어요. 네, 다음 소개드릴 모델은 TFZ라는 브랜드에서 나온 2 모델입니다. 우선 소개드릴 모델은 라이브 X라는 모델이고요. 11.4mm 테슬라 드라이버가 탑재된 모델입니다. 풍부하고 액티브한 약간 축구 선수로 따지면 약간 저돌적인 차돌이 선수를 닮은 사운드가 인상적이었고요. 업템포 성향의 전체적인 사운드 음상도 가깝고 찰진 저역이 매력적이었던 이어폰이었습니다. 네, 다음 모델은 킹 RS라는 TFZ의 플래그십 모델이고요. 마찬가지로 11.4mm 테슬라 드라이버가 사용됐고 묵직한 하우징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듣기도 전에 너무 유닛이 무거워가지고 되게 돌저음 나올 것 같고 저역이 많겠다 싶었는데 이와는 반대로 되게 청명하고 약간 시린 듯한 약간 고역이 느껴질 정도로 되게 고역이 포인트였던 이어폰이었습니다. 이 고역이 옛날에 HD800 제나이즈 헤드폰 들었을 때 약간 시린 고역의 느낌이 있었는데 그 느낌이 약간 닮았더라고요. 보통 이게 한 브랜드에서 이제 모델별로 좀 사운드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이 브랜드는 좀 차이가 좀 심한 것 같은 느낌이에요. 뭐 같은 드라이버를 사용했다 그랬는데 네, 그러게요. 좀 다른 사운드가 나와가지고 참 재밌었던 것 같아요. 다음은 이코라는 브랜드에서 나온 모델이네요. 옵시디언이라는 모델입니다. 옵시디언은 유닛이 꽤 크고 무겁습니다. 딱 들어봤을 때 이 중후한 무게감이 느껴졌는데요. 착용감은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저역은 묵직하게 내려가고 고역은 약간 통통 튀는 약간 상반된 매력이 동시에 공존하는 사운드였는데요. 사운드 하모닉스가 뭐 이렇게 좋다는 얘기보다는 각계전투를 잘하는 느낌? 그 테니스의 왕자라는 만화책이 있는데 거기 초반부에 료마라는 주인공이랑 같은 팀 플레이어 이제 그 모모라는 이제 캐릭터가 있는데 그 둘 다 단식을 엄청나게 잘하는데 어떻게 하다가 상대팀이랑 이제 복식으로 붙게 됐어요. 근데 개인은 잘하는데 계속 서로를 이렇게 막 침범해가지고 막 되게 못하다가 나중에 손을 절반을 딱 그어가지고 너는 이쪽만 해, 너는 이쪽만 해 해가지고 상대팀을 이겨냈는데 약간 그런 게 딱 느껴질 정도로 약간 저역과 고역이 상반된 매력이 되게 매력적이었어요. 이 코? 저 코? 아닙니다. 네, 이거 편집해 주시고요. 일단 옵시디언이라는 이름 자체도 뭔가 좀 신비한 범상치 않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바로 검색해봤더니 흑요석이래요. 어쨌든 선명함과 임팩트 그리고 조화로움을 저는 다
두루 갖춘 수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이 브랜드 좀 주목할 필요가 좀 있는데?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 제품은 저 추천합니다. 다음 모델은 잼스라는 모델인데요. 제가 옵시디언 들었을 때랑은 이제 좀 상반된 사운드 느낌을 줬고, 유닛도 생긴 게 완전히 사이즈가 완전 작아졌잖아요. 공통점이 없어요. 네, 이게 뭐 슬램덩크에서 최치수와 최소연을 보는 것 같은데 이 모델은 사운드가 되게 예쁘게 나오는 편입니다. 네, 깔끔하고 시원한 사운드가 인상적이고, 유닛이 좀 작아서, 근데 베어다이내믹 셀렌토라는 이어폰이 있는데 그 모델이 이제 좀 해파리 팁 타원형 제품의 이어팁을 쓰거든요. 그래서 약간 잼스를 좀 정착용하는데 약간 좀 애를 먹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 제품은 좀 귀가 작고 담백하고 시원한 사운드를 좋아하는 유저들이 좀 들어봤으면 좋겠는 모델이었습니다. 별명을 잘 붙인 것 같은데요? 카페에 이제 올라올 수도 있겠어요. 이제 채치수랑 채소연을 들어봤습니다. 막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무게중심이 대단히 높고요. 아까 이제 옵시디언은 낮았는데 이건 높고, 그 다음에 공간을 좀 더 넓게 튜닝했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 반면에 공간은 좀 넓은데 안에가 좀 비어있다는 느낌도 들어서 확실히 느낌이 좀 많이 다른 느낌이에요. 종잡을 수 없다고 생각이 드는 그런 브랜드였습니다. 네, 이코 뮤직 패치는 스마트폰에 붙여서 사용하는 이제 2.5단자와 3.5단자가 이제 공존하는 모듈이고요. 이 제품도 스마트폰에 연결하는 이제 보조 장치이다 보니까 요새 이제 그런 제품들이 더 인기를 많이 얻을 거고, 성능도 제가 봤을 때는 어지간한 꼬다리 제품보다 더 괜찮아요. 상당히 추천할 수 있는데, 이 제품의 큰 문제가 두 가지나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그 스마트폰에 보통 일반적으로 케이스를 씌워서 사용하실 텐데 이게 그 상태로 안 들어가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고, 또 다른 문제는 보통 이제 저희가 이제 스마트폰 사용할 때 카톡티라고 카메라가 툭 튀어나와가지고 이제 스마트폰을 내려놓으면 이게 딸깍딸깍 거리는 문제가 있잖아요. 이 제품이 덩치가 좀 커요. 그래가지고 얹어놓으면 약간 딸깍딸깍이 문제가 아니고 약간 베개를 베고 있는 듯한 느낌이 되거든요. 스마트폰이 잘 자고 있는 모습인데. 그래서 사용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을 테지만 케이블처럼 간단히 휴대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개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게 출시된 지 꽤 됐다 보니까 뭐 소리를 간직한 채, 사운드를 간직한 채 좀 활용 방법이 바뀌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다음 모델은 어쿠스틴에서 나온 HS1300SS 모델입니다. 어쿠스틴에서 나름 합리적인 가격대로 선보인 모델이고요. 예전에 나온 모델도 들어봤고 최신작들도 좀 들어봤는데, 이 브랜드 전체적인 사운드 기조가 기본기가 탄탄하고 고역이 좀 시원하게 나오고 그런 공통적인 특징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가격이 40만 원이 안 되는데,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40만 원 언더에서 종합적인 밸런스가 가장 좋은 이어폰이 아니었나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 브랜드는 하도 좋은 평가가 많아가지고 꼭 한번 들어보고 싶다라는 그런 강렬함이 있었는데, 마침 또 들어왔길래 냉큼 들어봤습니다. 제품이 하나만 있는 건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아마 들어올 가능성이 높은 브랜드예요. 이게 일본 브랜드잖아요. 생긴 것도 제 스타일이에요. 약간 트랜스포머 같은 그런 느낌, 변신할 것 같은 느낌을 주거든요. 근데 들어보니까 음악성이 확실하고 기본기가 아주 단단합니다, 소리가. 그래서 이 모델도 물론 좋지만 앞으로도 이 브랜드는 들어오는 족족 좀 관심 가지고 좀 들어봐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다음 소개드릴 모델은 에포디오라는 브랜드에서 나온 모델들입니다. 스케일부터 시작할 텐데요. 1DD, 1BA 하이브리드 구조이고요. 특이하게 플레인지 DD 그리고 플레인지 BA를 사용한 튜닝을 갖고 있습니다. 진짜 특이하네요, 이건. 전부 플레인지를 사용해서 그런지 되게 넓은 스테이지가 좀 인상적이었고요. 음이 약간 통뼈라고 해야 되나요? 살은 없고 약간 뼈대가 굵어가지고 음이 임팩트는 있는데 이게 부드럽게 감싼 느낌보다는 좀 아프게 치는 느낌이어서 이 부분은 살짝 아쉬운 모델이었습니다. 일단 스케일이라는 이름답게 스케일이 큽니다. 휘몰아치는 저음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소리에 약간 자신감이 넘친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울림하고 잔향 이런 거를 잘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예전에 이제 파이널의 B2라는 제품이 굉장히 독특하게 넓은 그러니까 공간감으로 라이브 콘서트 같은 느낌을 줬잖아요. 이 제품도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또 공교롭게도 같은 일본 브랜드네요. 그래서 B2 사운드에 약간 괜찮은 인상을 받으셨다 그러면은 이 제품도 한번 들어보실 법한 것 같습니다. 스케일에 이어서 이제 코러스 모델이 있는데요. 코러스는 3BA, 이제 only B로 이루어진 모델입니다. 이 모델도 좀 튜닝이 좀 특이해요. 보통 저, 중, 고 이렇게 한 발씩 이렇게 넣는데, 이 모델은 저역, 플레인지, 고역 이렇게 튜닝이 되었습니다. B로도 이루어져 있고, 이제 유닛 컬러가 실버톤이어서 저는 되게 시원하고 되게 고역에 뚫려있는 그런 소리가 나올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가을의 정취가 느껴지는 약간 장범준스러운 약간 그런 사운드가 들렸는데,
약간 온정이 느껴지는 그런 사운드였습니다. 밑에 이제 스케일 모델도 있었는데 이 제품도 그 특유의 울림하고 잔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고음이 되게 약간 쭉 뻗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일렉 기타를 이어폰으로 만든다면 이런 소리가 나지 않을까라는 느낌이 좀 드는 브랜드였고요.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이 브랜드의 뉘앙스가 있긴 해요. 에포드의 인기를 견인했던 두 모델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가 이제 마이너고 하나가 메이저라는 모델이었는데요. 메이저는 이제 좀 단종이 되고 새로운 플래그십으로 교체됐고 이제 마이너가 이제 꾸준히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마이너가 가격 대비해서 워낙 잘 만들어져가지고 확상한다는 얘기가 커뮤니티상에서 좀 많았어요. 본인의 취향에 좀 더 맞았다 이런 느낌도 있었는데 마이너가 이제 완성도 높은 원디디의 전형적인 사운드라는 느낌이 들었었고 저역, 중역, 고역 모두 뚜렷하고 탄탄하게 나오면서 되게 완성도 높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모델부터는 확실하게 이제 무게중심이 좀 아래쪽으로 내려가가지고 되게 안정적인 느낌을 받을 수 있게 됐고요. 그 다음에 그 몰아치는 에너지가 분명히 있지만 그게 되게 차분해져서 듣기 편해졌다는 느낌도 들고요. 확실히 고급 라인으로 갈수록 약간 안정감의 비중이 높아지는 건 맞는 것 같고요. 이 모델까지 듣고 나서 제가 이제 느낀 게 이 브랜드의 특징을 이해했어요. 음계에도 장조랑 단조가 있거든요. 근데 이 F-Audio라는 브랜드는 단조에 가까워요. 그래서 약간 그 희극이랑 비극이 있을 때 이 브랜드 자체는 비극 쪽에 좀 가까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소리가 우울하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좀 밝고 막 경쾌하고 이런 느낌이 아니고 약간 처져 있고,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그 가을 분위기라든지 이런 분위기가 적극 좀 살려 있는, 어떻게 보면은 좀 가을 같은 거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고민을 되게 하게 만들고 슬퍼지고 갑자기 외로워지고 이런 느낌이 드는 그런 브랜드인 것 같습니다. 다음 소개드릴 모델은 메이저가 이제 지고 새로 뜨는 태양, 다크스카이입니다. 마이너에서 살짝 아쉬웠던 한 끗발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음의 스케일이 좀 부족했다는 느낌이었는데 다크스카이에서 이제 음의 스케일이 확장된 느낌, 그리고 좀 더 카리스마 있는 사운드를 느낄 수 있었는데요. 액티브하면서도 음의 진중성도 있고 반응성도 빠르고 타이트하고 뭐 세련된 저역, 풍부한 실키한 중역, 입체감이 돋보이는 음장감, 이런 것들이 모두 맞물려 떨어지면서 F-Audio를 과연 대표하는 플래그십 모델이 아닌가 이렇게 좀 느꼈습니다. 전체적으로 소리가 되게 화려해지긴 했는데 안정감이 오히려 조금 떨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하긴 합니다. 근데 카리스마는 확실히 더 생겼어요. 그리고 이 제품도 마찬가지로 제가 방금 전에 얘기했던 그 F-Audio의 특징, 약간은 우울한 감성이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부터 약간 다크 스카이잖아요. 어두운 하늘이에요. 해가 지기 전에 그 노을, 구름 가득한 노을, 그런 듯한 느낌을 받는 그런 장엄함도 있고, 약간은 근데 약간 슬프고 외로운 듯한 느낌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음 소개드릴 모델은 키네라 브랜드입니다. 우선 소개드릴 모델은 프레아라는 모델인데요. 이게 이제 두 가지 디자인 버전이 있습니다. 블루 버전이 있고 핑크 버전이 있습니다. 원디디 3BA 하이브리드 구조이고요. 저역이 약간 지른 느낌의 좀 특징입니다. 이게 키보드도 이제 적축, 동축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좀 키감이 좀 다른 스타일을 알고 있는데 이제 좀 키보드가 좀 짓눌리는 느낌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적축? 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약간 키보드감이 느껴지는 저역이에요. 저역이 탄력 있기보다는 살짝 좀 처절하고 우울한 느낌에 좀 잘 어울리는 이런 퍼포먼스를 들려주고 있고요. 화려한 디자인에 비해서 좀 소리는 좀 따로 노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은 모델이었습니다. 되게 시원시원하고 단단한 음색이긴 한데 어쿠스튠도 제가 비슷하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거랑은 좀 다른 게 이쪽은 좀 더 날카롭고 뻣뻣한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그 중국 브랜드에서 느낄 수 있는 약간 쌩소리라고 할 수 있는 그 소리에 좀 가깝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제 피로도가 높긴 한데 순간적인 자극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런 거에 쾌감을 느끼시는 분들은 또 괜찮다고 평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은 노른이라는 모델입니다. 원디디 4BA 하이브리드 모델이고요. 부드럽고 쫀쫀한 저역과 화사한 중고역대를 갖고 있습니다. 중고역대가 되게 현란해요.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것처럼 되게 현란하고 정보량도 많고 되게 다채로운 느낌을 주는 이런 재밌는 소리인데 전체적인 사운드 하모닉스는 좀 더 자연스러움과는 좀 거리가 멀었던 그런 튜닝이었고요. 비트감 있는 노래는 좀 개인적으로 좀 정신사나웠는데 약간 볼빨간 사춘기 같은 약간 어쿠스틱한 느낌과 보컬이 이렇게 좀 두각을 나타내는 음악들, 그런 사운드에 좀 잘 어울렸던 것 같아요. 프레아 모델이 약간 쌩소리가 이제 강렬하게 좀 느껴졌다고 하면 거기에서 조금 더 부드러움을 가미한 모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역도 조금 더 풍성해졌고요. 조금 더 전체적으로 안정감도 생겼고 좀 더 편안하게 들을 수도 있고요. 다음 모델은 스쿨드라는 모델입니다. 5BA 모델이고요.
담백하면서도 음의 심지가 굳은 다이나믹한 사운드가 인상적인 모델이었습니다. 킨나라에 만약에 레퍼런스 사운드 이어폰이 있다면 아마 스쿨두가 그 자리를 차지할 것 같고요. 전체적인 성향은 약간 플랫한데 음이 좀 단단하고 강하게 나오다 보니까 음이 좀 생각보다 좀 재밌게 들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너무 비스러운 튜닝이 좀 강조되다 보니 저역, 중저역의 이런 운율, 리듬감 이런 거는 좀 아쉽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이 제품이 좀 이전 두 모델하고 좀 달랐다고 느껴지는 게, 물론 이제 이 브랜드 자체가 그 추구하는 그런 생소리 느낌이 여전히 이 제품에도 있어요. 네. 근데 포인트가 이 제품은 중고음이 아니고 저는 저음이라고 생각해요. 돌저음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SE846 이후로 BA 가지고 이렇게 돌저음을 잘 표현해주는 이어폰이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돌저음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F-Audio에서 메이저 그리고 그 마이너라는 모델이 이제 그런 키포인트가 되는 모델이었다면은, 제가 알기로는 이 키넬에서는 난나라는 모델이 브랜드에 대한 평판을 좀 뒤집은 모델로 알고 있거든요. 네, 1DD, 1BA, 2EST 트라이브리드 모델이고요. 깊게 떨어지는 저역, 섬세하지만 약간 건조한 듯한 중역, EST의 기운을 느낄 수 있는 이제 고역대가 좀 특징이었고요. 이 브랜드가 좀 공통적으로 좀 어쿠스틱한 여보컬? 뭐 그런 계열의 음악이 좀 잘 어울렸던 것 같아요. 다음 소개드릴 모델은 킨나라의 플래그십 모델 발더입니다. 이 모델은 발더 1이고요. 아마 12월 새 친소에서는 발더 2 모델을 좀 소개할 것 같아요. 네, 우선 발더 1을 좀 얘기하자면 노블 오디오의 프리스티지라는 모델이 있는데, 이 모델의 비주얼과 좀 흡사한 느낌을 줍니다. 발더도 이제 우드랑 레진을 섞어서 만든 하우징으로 만들어졌고요. 1DD, 2BA, 4EST 트라이브리드 구조입니다. 플래그십 모델답게 체급도 크고 중후한 느낌을 전해주는데, 넓은 대역편과 넓으면서도 적당히 쪼여진 저역의 울림통, 이런 여러가지 하모닉스가 클래식에 좀 좋은 느낌을 좀 줬던 것 같아요. 뭐 어둠의 흑막 같은 느낌이 좀 들긴 하는데, 이게 어쨌든 요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그런 날카로운 듯한 느낌이 약간 어떻게 보면 카리스마가 느껴지긴 하거든요. 모델이 플래그십으로 가면서 약간 장엄함이 추가되다 보니까 약간 카리스마 넘치는 지휘자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저도 약간 대편성 클래식에 되게 잘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품이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2가 나왔네요. 소리가 바뀌었을 텐데 2도 빨리 들어보고 싶은 모델입니다. 네, 다음은 보스에서 간만에 선보인 신작 QC45입니다. QC35 2 매니아 내용님께서 많이 기다렸던 모델인데요. 개인적으로 외형적으로는 크게 바뀐 건 없었고요. 사운드는 이전과는 좀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 그런지 저역에 좀 비중을 좀 줄이고 고역 쪽 개방감과 좀 해상도를 좀 올리는 데 집중하지 않았나. 그래서 약간 이전에 보스스러움을 살짝 잃은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노켄 모델인데, 노켄을 껐을 때는 이게 보스 헤드폰인가? 라는 의구심이 약간 들었었는데, 노켄을 좀 키고 이제 저역이 좀 살짝 부스된 느낌이 딱 드니까 약간 좀 보스 느낌이 나긴 나구나, 약간 그런 인상이 들었어요. 제가 QC35를 2년 동안 잘 써왔고, 그래서 이제 QC45를 굉장히 기다려왔습니다만 여러모로 약간 충격이었습니다. QC45에서는 디자인도 그렇고 소리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약간 깔끔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음질적으로는 분명히 좋아진 건 맞는데, 이게 보스 소리 맞나? 라는 약간 그런 의구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디자인도 약간은 더 매끈해졌어요. 동글동글해지고 매끈해진 느낌이 있어가지고 조금 더 여성적으로 바뀌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노켄은 더 강해졌고요. 노켄은 더 강해졌고, 통화 품질도 흥미롭게도 이것도 그 소리 사운드 바뀐 것처럼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상대방 목소리가 좀 더 굵직하고 낮게 들리는 게 QC35였다면 QC45는 되게 멀고 가늘게 들려요. 그래서 딱 들어보면은 통화 품질이 안 좋아졌네 라고 느끼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 통화 품질에 대한 음질을 체크하면 음질이 좋아진 건 맞아요. 또 그러니까 기존에 QC35를 쓰시던 분들이면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 있는 제품이긴 한데, 일반적으로 딱 그 QC45 제품만 놓고 보면은 훌륭한 제품은 맞습니다. 네. 다음 모델은 코드 일렉트로닉스에서 나온 2고라는 모델입니다. 코드에서 가장 유명하고 스테디셀러 모델인 그 슈고2라는 포터블 앰프가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날개를 달아줄 수 있는 모듈인데요. 스트리머 모듈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기존의 블루투스 방식이 아니라 와이파이 정송 방식으로 해가지고 고음질 사운드를 들을 수 있는 건데요. 그리고 룬이라는 프로그램과 연동을 시켜가지고 음악의 데이터 뱅크 이렇게 접속해가지고 좀 더 다양한 고음질 사운드를 쉽게 직관적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해주는 부품입니다. 네. 고음질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해서 음악을 듣는 네트워크 플레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일상화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직까지 핵심은 스마트폰이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뭔가를 연결해서 그렇게 음질을 좋게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네트워크 플레이의 핵심 제품을 업그레이드 시켜줘야 합니다. 스마트폰이 아니라요.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이제 투고 제품인데 대부분 다 스마트폰에 뭔가 연결해서 제품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 제품이 굉장히 생소하실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거 어떻게 쓰지? 뭐에 연결해 쓰는 거야? 어떻게 쓰는 거야? 하는 역할이 뭐야? 이럴 수 있는데 그냥 스마트폰이 하는 일을 대신할 뿐이거든요. 코드 일렉트로닉스라는 믿음직한 브랜드에서 나왔기 때문에 음질은 두말할 필요가 없지만 인식이 생소한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투고에 이어서 투유라는 모델도 있는데요. 투유는 투고랑 연결해가지고 기존에 사용하던 덱앰프 제품에 연결해가지고 스트리머 브릿지 역할을 해주는 거죠. 네. 그래서 투고라는 그 스튜디오 네트워크 모듈을 다른 DAC에 연결하려면 이 투유라는 부품이 꼭 필요하고요. 기존에 내가 막 휴고2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투고만 구매하시면 되는데 사실 이제 이런 고민을 하실 수가 있어요. 나는 어차피 휴고2 없는데 휴고2가 없고 그냥 투고만 쓰고 싶은데 이 투유라는 걸 왜 사야 돼? 연결하려고 이 변환 단자 같은 거를 이 금액 주고 사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다르게 생각하시면 좀 바뀔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투고라는 제품을 나온 건 투유와 한 세트로 나온 거예요. 네. 근데 만약에 이미 그 소비자가 휴고2라는 헤드폰 앰프를 가지고 계시면 투고만 좀 더 싸게 드릴게요 라는 인식으로 좀 가져가야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할인 판매에 가까운 거죠. 네. 네, 이상 엄청나게 많은 11월 새로운 친구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아, 역대급으로 긴 영상이 될 것 같은 느낌이 입이 드는데요. 건조하고 입이 바짝바짝 마르고, 네. 12월에도 참 많은 신제품이 대기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네. 네, 또 재밌는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재밌는 시간이 맞습니까? 네, 물론이죠.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달 12월 새친소 시간에 뵙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